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친환경 와인의 두 번째 이야기,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알기 전에 우선 바이오 다이나믹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네, 바이오 다이나믹 협회에서는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Biodynamics is a holistic, ecological, and ethical approach to farming, gardening, food, and nutrition. 해석하면 바이오 다이나믹이란 농업, 원예, 음식, 그리고 영양에 있어서 총체론적이고 생태학적이며 윤리적인 접근이다 라는 것인데 네. 영어도 낯선데 해석해도 네.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와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쉽게 포도밭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름 해석을 해보면 포도밭을 구성하는 포도나무, 흙, 사람, 동식물, 심지어 천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조화롭게 유지해서 포도밭 자체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윤리적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드는 것이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가가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여하튼 이 바이오 다이나믹이라는 거는 무려 1세기 전인 1920년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창시한 개념이에요. 현재 이제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으로 포도밭을 관리하는 이른바 바이오 다이나미스트들은 바이오 다이나믹 캘린더를 활용해서 포도밭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달력은 독일 태생의 마리아 튠 여사가 평생을 연구해서 만든 달력인데 이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의 바이블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오 다이나믹 캘린더에서는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날들을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고 있어요. 이 4가지 카테고리는 황도 12궁을 기본 골자로 해서 그 시기마다 포도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알 수 있게 했고요. 결국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천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다이나믹 캘린더에서는 그 4가지 카테고리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프루트 데이즈, 포도를 수확하기 좋은 시기. 두 번째, 루트 데이즈, 가지치기 하기 좋은 시기. 세 번째, 플라워 데이즈, 포도밭을 잠시 내버려 둬야 할 시기. 네 번째, 리프 데이즈, 물을 줘야 할 시기. 그리고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포도나무에 창궐할 수 있는 각종 곰팡이나 질병들을 막기 위해 포도밭 자체가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바이오 다이나믹 물질을 비료로 사용한다는 점들이에요. 이 물질을 줄여서 BD라고 하고 이를 500부터 508번까지 넘버링을 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500번은 뿔거름이에요. 속불에 젖소에 분유를 넣고 가을에 땅속에 매장한 다음에 봄이 되면 땅에서 꺼내요, 이걸. 그러면 속불 안에 분유가 거름이 되어 있겠죠? 그걸 이제 물에 풀어가지고 액체화 시킨 다음에 11월, 12월, 2월, 5월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토양 위에 살포를 합니다. 이 뿔거름은 포도나무의 뿌리를 강화시키고 세균 및 진균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네, 501번은 석영입니다. 석영을 갈아서 속불에 넣고 여름에 땅속에 내장했다가 꺼내서 사용을 해요. 물에 풀어서 1월과 6월, 일출 때 포도나무 열의 경계나 대기 중에 살포합니다. 석영은 포도나무의 광합성 촉진, 곰팡이 면역 효과, 토양의 미네랄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한 포도의 색이나 아로마, 플레이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네, 502번이고요. 서양 툭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붉은 사슴의 방광에 넣어서 자연 부패를 시킨 다음에 퇴비로 4월, 9월에 사용을 한다고 해요. 포도나무 한 그루당 한 삽의 분량을 쓴다고 하는데 해충 피해를 막아주고요. 포도나무의 면역력 강화 및 칼륨 흡수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미량 원소를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네, 503번은 카모마일입니다. 봄이 오면 카모마일을 소의 창자에 넣어서 가을에 포도밭에 매장한다고 해요. 포도나무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땅의 질소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포도나무 생장을 자극하는 토양의 미생물을 증식시키기도 하고요. 네, 504번은 애기 쐐기풀이라고 해요. 꽃을 피운 쐐기풀을 토양 하층부와 포도밭 주변에 매장을 한다고 해요. 1년에 한 번 봄에 하고요.
네. 505번은 오크나무 껍질이에요. 참나무 껍질을 얇게 잘라내서 죽은 가축의 두개골에 넣어 겨울 동안 햇빛이 있는 곳에 말려서 보관을 해요. 가축이라고 하면 보통 소의 두개골이에요. 이렇게 말린 참나무 껍질을 비가 내리는 우기에 포도밭에 뿌려주고요. 칼슘을 함유한 자연 퇴비로 포도나무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 향상, 그리고 토양 유기물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좀 약간 무서운데요, 이거는? 네. 506번은 서양 민들레예요. 이 민들레를 말려가지고 이것도 소의 복막에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숙성시킨 민들레를 봄에 포도맛에 사용해서 포도나무의 개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네. 507번은 발레리안 꽃이에요. 인을 함유한 단연초라고 하는데요. 이걸 물에 섞어서 살포한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성장을 돕고 이로운 박테리아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거죠. 마지막 508번은 속새풀입니다. 이 쇠뜨기 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풀 1kg을 10리터 물에다가 2시간 동안 끓인 다음에 이틀간 방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빗물에 이걸 섞어서 포도나무에 이제 살포를 하는 거죠. 사용 시기는 1월부터 9월 사이고요. 포도나무의 성장을 돕고 이런 박테리아의 활동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균과 곰팡이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관리된 포도밭은 그렇지 않은 포도밭보다 해충이나 질병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은 포도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양조장에서도 계속이 됩니다. 와인을 만들 때 그 어떤 화학물질이나 인공물질을 넣어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 효모의 경우도 자연에서 얻어진 야생 효모만을 사용한다고 해요. 다만 아황산염은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이라 하더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다이나믹 인증기관에서는 리터당 최대 100ppm까지 이 아황산염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해요. 바이오다이나믹 와인은 반드시 공식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대표적인 인증기관으로 디미터와 비오디벤이 있어요. 인증을 받을 때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포도밭을 반드시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 최소 2년 이상 유지했어야 되고 평균 3년의 와인 성분 분석 평가를 거쳐서 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돼요. 이후에도 매년 성분분석표를 제출해야 인증마크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오다이나믹 와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프랑스 루아르밸리의 니콜라 졸리, 프랑스 부르고뉴의 도멘 르루아, 프랑스 쌍파뉴의 크리스탈과 플레리, 프랑스 알자스의 도멘 진트 흠브레이트, 미국의 바니둔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죠. 방금 언급한 곳 이외에도 이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을 실천하는 곳들이 전 세계에 약 700여 군데가 있다고 해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이 그렇지 않은 와인과 비교해서 특별한 맛이 있을까요?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이라고 해서 극명한 차이를 가진 강렬하고 특별한 맛을 지니게 된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 포도의 건강함을 맛으로 느끼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몇몇의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의 와인을 시음했을 때 입안에서 웅충리를 강하게 느끼긴 했어요. 탄닌이 강하다, 바디가 무겁다와는 완전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와인에 힘이 있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시음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와 비교했을 때도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의 와인들은 비료조차 자연에서 얻은 부산물로 자급자족하고 건강한 토양의 힘을 온전히 받아낸 포도로 와인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이 더욱 건강하고 개성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을 하나 시음을 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와인이 하나 있거든요. 네. 오늘 시음해볼 와인은 오스트리아 와인입니다. 와이너리는 하거 마티아즈. 와이너리의 오너 마티아즈는 오스트리아 북부 지역에서 최초로 그리고 최연소로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을 생산한 인물이에요. 자연과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살충제, 제초제, 성장제 등의 화학품의 사용은 철저하게 금지해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음할 와인 이름이 하거 롯 리저브 2011 빈티지고요. 빈티지 표시가 암호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빈티지를 어딨지? 막 찾았는데 네. 11. 아, 그게 빈티지예요? 네. 2011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세부 와인 생산지는 그 오스트리아 북부의 캄프탈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고요. 네. 품종은 쯔바이게르트, 생로랑, 피노누아 세 가지 품종의 블렌딩입니다. 네. 그리고 백레이블
테이블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디메터라는 표시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유명한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 인증기관이죠. 네, 그럼 제가 한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래전에 시음을 했다가 오랜만에 다시 시음하는 거거든요. 이미 세계에서 너무 좋은데? 2011 빈티지인데 엄청 진하네요. 번입은 2015년 2월 14일에 했어요. 포도를 송이채에 압착해서 와인을 만들었고요. 청진제와 필터링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24개월 동안 작은 오스트리아 오크에서 숙성을 한 와인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오, 2011 빈티지라고 믿어지지 않는데요? 엄청 잼이에요. 과일이 막 그 잼같이 진한 과일 향이 엄청 올라와요. 우와. 그쵸? 색깔도 사실은 색도 너무 진해요. 저는 아마 블라인드로 이 와인을 테스팅했다면은 색을 보고 2017 빈티지 정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10년이 거의 다 됐다라는 얘기군요, 지금. 네. 저는 근데 향도 너무 진하니까 오스트리아 와인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못 맞췄을 것 같은데, 절대로 블라인드 했으면. 네. 와, 시원한 민트향, 허브, 향신료 향들 올라오고요. 페퍼, 좀 생생한 와인들에서 날 수 있는 향들이 올라오는데요. 진짜 의외네요. 와, 이 와인은 진짜 물건이네요. 또 입에 넣으니까 너무 부드러워요. 와우. 그 여운 진짜 길게 가네요.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우드향, 약간의 그 단면 잎향 이런 것들까지도 막 올라와요. 근데 진짜 입안은 너무 반전이에요. 탄닌이 있었나 싶을 만큼 하나도 걸리는 거 없이 쓱 넘어가요. 와, 이건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다음 3부는 내추럴 와인이요? 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내추럴 와인을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